40대 넘어서 자꾸 멍하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48세이신 박 과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시고 건강검진에서도 매년 이상 없다는 소리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멍해지는 겁니다. 동료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퇴근 후에 소파에 앉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더니 어느 날은 운전 중에 멍한 상태가 와서 앞차가 급정거한 걸 늦게 발견하고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피로가 아닙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많은 분들이 멍 때리기를 단순한 피로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멍 때리기에도 단순한 휴식형 멍 때리기가 있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형 멍 때리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40대, 50대 중년이 멍 때리기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건강정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멍 때리기가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본문 1 멍 때리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해시태그 첫 번째. 멍 때리기가 뇌에 좋다는 말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이런 콘텐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멍 때리는 게 뇌 건강에 좋다. 번아웃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뇌가 리셋된다. 그래서 많은 중년분들이 퇴근 후에 소파에 털썩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멍하게 계십니다. 주말에도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쉬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 멍하게 있으면 뇌가 잠깐 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파일 정리하는 것처럼 뇌가 알아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0대, 50대의 뇌는 2030대와 상황이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대 뇌는 최신 SSD가 장착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잠깐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가 뚜껑 열면 바로 화면이 뜨죠. 그런데 40대 이후의 뇌는 좀 연식이 있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절전 모드에 너무 오래 두면 다시 켤 때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프로그램이 느리게 뜨고 응답 없음이 뜨기도 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부터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인데요. 이 부분이 자극 없이 너무 오래 방치되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업무 중 집중력이 뚝 끊기는 현상이 잦아집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 일이 생기고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멍 때리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 조절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멍 때리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아무 자극 없이 가만히 있는 건 뇌 건강에 역효과입니다. 짧게 리셋하고 가볍게 움직이고 다시 짧게 리셋하는 패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퇴근 후 매일 멍하게 보내는 저녁 시간. 이것이 진짜 위험합니다. 중년이 되면 하루의 에너지를 직장에서 다 쏟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하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죠. 집에 오면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멍하게 핸드폰만 스크롤하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재충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좀 쉬어야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년의 몸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근육은 더 빨리 빠지는 시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매일 저녁 23시간씩 움직임 없이 멍하게 보내면 몸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해드리면요. 자동차를 매일 출퇴근용으로만 굴리다가 저녁마다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가 약해지고 엔진 오일이 굳고 타이어도 한쪽만 닳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고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 전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주말에 아무리 쉬어도 월요일이면 또 피곤하신 분 계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근 후 바로 눕지 마시고 딱 15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바깥 공기만 쐬셔도 몸과 뇌가 하루가 끝났구나 하고 전환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15분이 소파에서 이 시간 멍 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진짜 재충전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세 번째. 점심 먹고 나서 멍하게 졸리는 것,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에 눈이 감기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 먹으면 원래 졸린 거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40대 이후에 식후 멍 때리기가 유독 심해졌다면 이건 단순한 졸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이 되면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때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멍한 상태가 옵니다. 비유를 들면요. 핸드폰 급속 충전하면 순간적으로 배터리가 확 올라가지만 금방 뚝 떨어지잖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딱 이겁니다. 순간 에너지는 올라가지만 금방 바닥을 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혈당을 잡아줬는데 40대 이후에는 이 조절 시스템이 느려지면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더 심하게 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이렇습니다. 오후 업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식후 멍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졸음운전 사고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점심 메뉴를 바꿔보세요. 흰밥이나 면 위주 식사 대신에 잡곡밥이나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회사 건물 주변을 한 바퀴만 도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급등이 크게 완화되고 오후에 멍해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본문 이 중년이 착각하기 쉬운 멍 때리기 습관들. 해시태그 네 번째. 핸드폰 보면서 쉬는 건 멍 때리기가 아니다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면서 쉬는 거야.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지만 영상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혹시 유튜브 쇼츠를 계속 넘기면서 1시간이 지났는데 뭘 봤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건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사실상 디지털 멍 때리기입니다. 중년에게 이 습관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쏟아지는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가 뇌에 자극을 주는 것 같지만 집중 없이 흘려보내면 뇌는 오히려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자극은 받는데 처리는 안 하니까 뇌가 공회전을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차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죠. 연료만 낭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밤 12시간씩 디지털 멍 때리기를 하시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더 멍해지고 또 핸드폰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40대 이후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디지털 멍 때리기 패턴을 갖고 계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더라도 미리 이 영상 하나만 본다고 정하시고 내용을 집중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처음에는 좀 심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진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다섯 번째. 주말에 몰아서 쉬면 된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 평일에 바쁘니까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서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요일 오전에 늦잠 자고 점심 먹고 소파에 눕고 저녁까지 멍하게 보내다가 일요일도 비슷하게 보내는 패턴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충분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평일에 못 쉰 걸 주말에 보충하는 거야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수면과 휴식은 은행 적금이 아닙니다. 부족한 걸 나중에 몰아서 넣을 수 없어요.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을 안 주다가 토요일에 한꺼번에 2리터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습니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주말 내내 멍하게 누워 계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체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에 더 피곤해지는 소위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지고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월요병이 점점 심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4시간 정도 늦잠은 괜찮지만 34시간씩 늦게 일어나시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어긋냅니다. 주말 휴식의 핵심은 오래 쉬는 게 아니라 평일과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평일에 머리를 많이 썼으면 주말에는 몸을 쓰세요. 평일에 실내에만 있었으면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세요. 이게 진짜 재충전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본문 삶내를 깨우는 중년 하루 건강 루틴.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바쁜 중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아침 루틴 뇌 부팅 시간 만들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커튼을 활짝 여세요.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하루의 생체 리듬이 제대로 세팅됩니다. 그 다음에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사이에 몸이 탈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한 잔만으로도 뇌의 혈류 공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5분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기지개를 켜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햇빛 쐬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이걸 매일 아침 하시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이 하루 종일 멍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됩니다.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뇌가 지치면서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핵심은 마이크로 리셋입니다. 1시간에 한 번, 딱 2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창문 쪽으로 가서 먼 곳을 바라보시고 심호흡을 3번만 하세요.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이걸 3번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2분짜리 리셋이 오후에 멍해지는 것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점심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폭탄 식사를 피하시고 식후 10분 산책을 꼭 넣어주세요. 퇴근 후에 바로 소파로 직행하지 마세요. 15분 산책, 이것만 먼저 해주세요. 집에 들어오신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한 가지 취미 활동을 넣어보세요. 독서도 좋고 간단한 요리도 좋고 악기 연습이나 퍼즐도 좋습니다. 핵심은 뇌가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흘려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극을 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취침일 시간 전부터는 핸드폰과 태블릿을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잠자리에 누우시면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일 3가지만 떠올려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동료가 웃겨서 한바탕 웃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이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마무리하게 해주면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말에는 평일과 다른 종류의 활동으로 뇌를 새롭게 자극해주세요. 평일에 사무실에서 주로 앉아 계셨으면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곳을 다녀오세요. 새로운 카페에 가보거나 안 가본 길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뇌에게 오늘은 좀 다른 날이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서 멍하게 보내는 주말과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넣은 주말은 월요일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48세 박 과장님 이야기요. 박 과장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돌아보셨습니다. 매일 저녁 소파에서
회사에서 이 시간씩 멍하게 보내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퇴근 후 15분 산책을 시작하셨고 핸드폰 대신 오랫동안 안 하셨던 기타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점심도 국밥 대신 샐러드와 닭가슴살 위주로 바꾸셨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회의 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라는 말을 가족에게서 먼저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강 원칙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멍 때리기는 짧게 하면 약이고 길게 하면 독입니다. 5분에서 10분 짧게 리셋하시고 30분 이상 아무 자극 없이 멍하게 계시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쉬는 것과 멍한 것은 다릅니다. 진짜 휴식은 뇌가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입니다.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셋째,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요즘 좀 멍하다 자꾸 깜빡한다 이런 증상이 잦아졌다면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40대, 50대는 인생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60대, 7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여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